개별원가. 개별원가 계산이 적용이 가능한 업종. 개별원가 그러면 머릿속에 딱 또 떠올라야지. 이게 왜 주로 다품종, 소량, 주, 문, 생산이라는 말이 떠오르면 답이 보이죠? 대표적인 건설업, 그 다음에 조선, 기계 제작, 가구 제작 이런 것처럼 특별 주문 받는 거 이런 거죠. 그냥 바로 나와야 됩니다. 바로 나와야 돼요. 이 정도는 그냥 공짜예요. 공짜. 근데 이게 왜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까요? 이게 이의 신청 들어왔대. 이게 무슨 범위? 출제 범위가 해당되니 안 되니 막 이런 걸 질문했나 보지? 근데 이건 진짜 기본의 기본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의 신청 들어왔다는 게 그게 참 거시기예요. 어쨌든 이거는 이의 신청 꺼리고 깜이 아니죠. 도대체 이게 왜 이의 신청이 되는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 시간 요만큼만 들었어도 개별원가 그러면 건설업, 조선업, 기계제작업 딱 나오고 나머지 제분업, 정유업, 식품가공업 무슨 대부분의 그 우리 제조업은 종합원가 계산, 연속 대량 생산이다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의 신청됐던 문제가 결론은 아까 6번하고 그 다음 10번 이거 둘 다 진짜 솔직히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이게 만약에 헷갈릴 수도 있었다 이런 여지가 1도 없는 진짜 0.0001도 없는 건데 도대체 왜 이걸 이의 신청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우리 학생들은 이런 건 당연히 그냥 고민이 1도 안 되게 그냥 답이 딱 나올 텐데 우리 학생들이 아니었으니까 그러겠지요. 도대체 이거 가지고 이의 신청이 도대체 어디 있었는지 그러니까 결론 이의 신청은 안 받아줬죠. 두 문제밖에 없었네. 넘어가요. 다음. 공손이 나왔나? 공손이 보통은 회계 1급에는 잘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공손이 나왔네? 공손은 한마디로 불량품이죠. 불량품. 즉, 양품의, 즉, 규격에 미달하는 불합격품. 불량품이죠. 불량품. 공손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찌꺼기다가 아니라 이거는 작업 폐물이죠. 기계 제작업, 철 가공업 같은 경우는 철가루, 쇠가루, 아니면 가구 제작업 이런 거는 나무 토막, 톱밥, 막 이런 것들을 작업 폐물이라고 합니다. 공손이 아니고 답은 나왔고, 정상적인 공손은 효율적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즉, 관리는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품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맞고, 그 다음 비정상 공손원가는 효율적이지 못한 거죠. 효율적이었으면 제조원가의 산입입니다. 제조원가의 산입이고 비정상은 영업의 비용이죠. 맞지요? 그 다음 정상공손원가는 원가, 아까 이거 제조원가에 포함하게 됩니다. 공손은 사실 회계 1급에서는 잘 나오진 않는 부분인데 나왔지요. 근데 하긴 했죠? 했을걸요? 공손. 결합원가 뒤에 있었잖아요. 있었을걸요? 갑자기 의심되네.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음. 뭐가 많이 써 있어. 배부 차이 물어봤는데, 배부 차이. 예정 얘기 나오나 봐요. 그죠? 예정 얘기 나오네.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고 있고, 예정 250만 원, 5만 시간. 즉, 5만 시간 동안 250만 원 생길 걸로 예상했다? 그럼 딱 보자마자, 그럼 예정 배부율은 525. 50원이었네? 이렇게. 맞겠죠? 50원이겠지? 50원이었네? 이런 예정 배부율. 그리고 실제 발생액은 30만 원이고, 실제 작업시간, 노무시간은 5,000시간이다. 배부 차이가 얼마냐? 어쨌든 예정이라는 말 보이면 무조건 신뢰합니다. 떠올리랬죠? 기억납니까? 신뢰합니다. 이거. 실제가 차변, 예정이 대변. 예정을 먼저, 실제를 나중에. 그리고 실제는 어차피 나와 있었죠? 실제가 여기 30만 원 나와 있었고, 30만 원. 이때 예정 배부액은 예정이니까 예정 곱하기 예정이 아니라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었잖아요. 실제 조업도 작업시간 5,000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 예정 배부율 아까 구해놨으면 그냥 바로 집어넣으면 되고, 아까 안 구했다. 그럼 5만 시간 동안 250만 원 발생할 걸로 예상했다. 그럼 단위당 50원 맞죠? 그럼 25만 원이네. 그럼 25만 원이 예정이네요. 얼라리 그럼 예상이 실제보다
적어. 그럼 과소. 예정이 크면 과대, 예정이 적으면 과소였지요. 과소배부 5만 원, 과소배부 5만 원. 그래서 4번이겠지요. 자, 이거 실례합니다. 이거 생각해야 돼. 예정이 크면 과대, 예정이 크면 과대, 예정이 적으면 과소. 실제가 크면 이렇게 하지 말랬죠. 그 가끔 가다가 실제가 크면 과소, 예정이 크면 과대 이렇게 외우다 갑자기 문제로 가서 실제가 크면 뭐였지? 이러고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무조건 예정을 기준으로 해서 예정이 적으면 과소고 예정이 크면 과대입니다. 예정이 크면 과대, 예정이 적으면 과소.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정 배부 얘기 나오면 실례합니다 생각하시고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공부 연습 안 한 사람은 어렵습니다. 뭐 나머지는 이신청도 없었구나. 자, 이제 나머지 세법입니다. 부가세법상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나오는 순간 면세가 떠올라야 돼요. 답 나왔네. 면세고요. 영세율은 수출 장려, 외화 획득 막 이런 거잖아요. 외화 획득, 수출 장려 막 이런 쪽이죠. 사업자 단위고 해서 이건 사업자 신고, 사업자 등록에 대한 내용이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된 만큼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죠. 세부담의 역진성, 즉 부가세가 10% 하나인데 소득이 엄청 많은 사람의 10%랑 저같이 돈 없는 사람의 10%는 똑같이 10%지만 부담이 다르죠. 많이 버는 사람한테 10% 뛰어가도 여유가 있지만 저같이 가난한 사람은 10% 뛰어가면 엄청 부담되죠. 세부담의 역진성. 그러니까 오히려 소득이 적은 사람이 많이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그런 걸 완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초 생필품이나 교육, 의료 이런 쪽에는 면세, 부가세 없는 걸로 하자. 이게 면세제도죠. 그 다음에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말이 어려워. 이건 국어가 문제예요. 그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가 아닌 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가 아닌 거. 그럼 아닌 거가 아닌 건 긴 거네. 충청도 말로. 기어 아니에요. 기어. 긴 거네. 아닌 걸로 보지 않는 거니까 긴 거예요. 보는 거죠. 재화의 공급인 걸 찾아라. 그래서 여기서 담보 제공, 조세 불납, 법률에 따른 수용 이런 것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저도 헷갈리네. 보지 않는 특례입니다. 이런 것들은 재화의 공급 아니다. 아니 세금 내려고 물건으로 국가에 냈는데 그걸 또 과세로 본다. 세금 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금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죠. 담보로 맡기는 거 나중에 돌려받을 건데 이걸 공급으로 봐서 세금 내라 그러면 안 되지요. 보지 않는 특례입니다. 특례인데 그냥 외상 판매. 이거는 당연히 재화의 공급이죠. 그냥 재화의 공급이죠. 보지 않는 특례가 아니죠. 그냥 재화의 공급입니다. 매출한 거죠. 그죠? 국어가 문제야. 국어가.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과세표준.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거. 과세표준을 우리 회계로 따지면 매출액이다라고 생각하랬지요. 매출액이 아닌 거. 매출액에 포함하지 않는 거. 매출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뭐다냐. 할부 매출할 때 이자 상당액 매출액에 포함되나? 예를 들어서 할부로 파는데 외상매출금이 1,000억 원. 근데 현재 가치로 따지면 매출액 현재 가치는 800억이고 나머지가 이건 아직 안 배웠죠. 이자 상당액 할부로 했으면 현금가와 할부가가 다르잖아요. 그럼 차이가 이자 상당액이죠. 물론 회계처리 과목에는 이자 상당액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우리 부가세법에서는 그냥 1,000억 원이 과세 표준이다 이거죠. 1,000억 원만큼 포함됩니다. 개별 소비세는 아직 모르겠죠. 그 다음 매출 할인은 매출 애누리 또는 환입된 거. 그럼 이건 만약에 내가 팔았던 거, 이제 이자 상당에 생각하지 말고 팔았던 것이 만약에 환입됐거나 할인을 해줬거나 애누리 받았으면 매출액에서 까잖아요. 매출액에서 까고 외상매출금에서 까지요. 매출액에서 까지요.
즉 매출액에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빼는 거니까 포함하지 않잖아요. 그럼 답이지. 그리고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대가로 받는 거, 이 대가, 매출하고 여기 대가에 운송비가 들어가 있어. 즉 택배비 포함이야. 만약에 우리가 어서 사는데 택배비 포함해서 얼마? 택배비 포함해서 얼마? 그럼 이제 그 업체에서는 택배비까지 대가로 받은 거잖아요. 대가로 받은 것이 다 과세표준에 포함되죠. 이 개별 소비세 이런 거는 마찬가지로 이 물건 팔 때 개별 소비세까지 상대방한테 받아서 거기 과세표준에 포함이 돼. 특히 수입하는 물건 같은 건 수입하는 물건 값에 개별 소비세, 관세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포함돼서 징수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과세표준에 일단 포함이 됩니다. 요 부분은 요 부분 좀 애매할 수 있죠. 그죠? 이게 포함되나? 관세 이거 받아서 국가에 내는 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요것만 보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수입하는 거 교재에 보시면 수입할 때 거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중에 관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런 것들, 즉 대가 일부로 받은 이것도 대가의 일부로 받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런 게 있으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헷갈릴 수도 있었겠네요. 근데 예를 들어서 2번이 이게 왜 여기 나왔지? 긴가민가 했어도 매출 할인 이거 많이 보던 거잖아요. 매출액에서 까는 거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죠. 이게 쉬운 거잖아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또 여러분 아직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거 또 이거 있죠. 과세표준, 과표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 이런 거,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거, 대합한돈 이거 헷갈리는 사람 많죠. 아직도 대합한돈 있었잖아요. 대손금, 하자보증금이었나? 이게 뭐였지? 이건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이었나? 말이 그렇죠. 어쨌든 대합한돈, 대손금. 우리 손익계산서로 따졌을 때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매출총위 마이너스 판관비는 영업이익 기타 등등 쭉 나가잖아요. 이때 매출액은 매출액이고 판관비 중에 대손상각비가 있는데 대손상각비는 그냥 판관비지 매출액에서 빼는 게 아니잖아요. 매출액에서 공제하지 말아라. 대손금. 매출액에서 대손금을 뺐냐? 아니지. 이건 상관없이 매출액은 매출액이고 판관비는 판관비잖아요. 매출액에서 까는 게 아니지요. 근데 매출 할인, 애놀이는 매출액에서 까지요. 다르지요. 그래서 이론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거,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 여하튼 이 국어가 안 되는 분들, 이거 세법이 아니라 국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 좀 헷갈리죠. 요것 때문에 헷갈리는데 어쨌든 대합한돈 기억하시면 아마 쉽게 나올 겁니다. 이래서 이의 신청이 두 문제가 있었지만 들어주지 않았고 사실은 이의 신청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의 신청하는지 의심될 정도로 우리 학생들은 그럴 리가 없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실기에 의해서 이론까지 마쳤고요. 요 정도 되는 문제를 우리가 물론 솔직히 15개 다 맞으면 제일 좋지만 한두 개 정도는 실수할 수 있어도 넉넉 잡아 한 2개나 3개까지는 실수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 틀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문제는 적어도 최소한 진짜 아무리 적어도 10개는 넘겨야 되고 13개, 14개 정도를 맞춰야 됩니다. 근데 겨우겨우 찍어가지고 7, 8개 반타작 이런 사람들은 회계 1급 범위가 아직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니까 이대로 설사 합격할 수는 있어도 실기 잘하면 되니까. 근데 합격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세무에 가서 고생합니다. 고생하면 결국은 누구 손해냐? 본인 손해죠. 그죠? 본인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자격증의 목적이 자격증 취득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결국은 자격증 따서 취업이나 이직해서 우리 회계 관련 계통에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을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할 때는. 취업할 때는 이력서에 포함되지만 이력서에 그 가치가 있지만 이력서를 끝난 다음부터는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진짜 한두 개 정도를 실수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실수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실수할 수 있지만 이 정도는 다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실력을 갖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고 시험 잘 보시고 합격하시면 꼭 후기 좀 남겨주세요. 제발. 예, 합격 후기 좀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10일에 회계 1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